자, 이번 시간에는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B에서 말하는 이 격리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에서 보통 고급으로 넘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 트랜잭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고 하면 보통 뭐 영어로는 이 거래라는 뜻이죠. 거래. 하지만 DB에서 말하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뭐 예를 들어 어떤 일련의 작업이 있을 수 있죠. 은행 같으면 이제 은행 간의 입금, 출금, 뭐 예를 들어 이체, 뭐 이런 류의 작업이 있을 수 있는데 뭐 SQL문 한 줄로는 아니겠죠. 자, 여러 수십 줄 또는 수백 줄의 이제 SQL문이 수행되면서 여러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SQL문이 수행되는 도중에 다 잘 돌면 좋겠지만 중간에 무슨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은행 간 이체, A라는 은행에서 B로 은행에 돈을 넣는데 A은행에서 B은행으로 A은행에서 제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데 B은행에서는 장애로 인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갔으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금융사고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제일 바람직한 해결책은 처음부터 제 계좌에 돈이 들어와서 이제 전혀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되면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전체가 수행이 다 되든지 어떤 SQL 분들이 아니면 아예 수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을 이제 DB에서는 트랜잭션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용어를 쓰면 전체 수행 SQL문이 다 수행돼서 전혀 에러의 내용이 문제가 없다. 다 수행이 다 됐다.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커밋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실제 DB의 내용에 반영이 되는 거죠. 또는 중간에 수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전체 내용을 다 취소하라는 거죠. 이걸 롤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커밋과 롤백이죠. 커밋과 롤백 두 중에 값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중간 값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MySQL이나 일반적인 DB 서버에서는, DBMS에서는 SQL문을 수행하면 바로 DB의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 오토 커미트 모드라 그러죠. 그래서 줄 단위 커미트 모드라고 엔터 칠 때마다 매번 내용이 바로바로 DB에 반영이 되는 모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트랜잭션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B에 트랜잭션을 하려면 오토 커미트 모드를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 커미트 모드를 폴스로 만드는 거죠. 폴스로 만들어서 트랜잭션을 지원 가능하도록 모드를 바꾼 다음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MySQL에서는 이 InnoDB라고 하는 스토리지 엔진에서만 트랜잭션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제 MyI3은 이전 버전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MySQL에서 지금 현재 트랜잭션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하는 거네요.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select auto commit 값 at이 두 개가 있네요. 자, at 두 개 값을 가지고 auto commit 모드를 출력해 보시면 값이 1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0이 되어 있으면 이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트랜잭션을 쓰려면 이렇게 set auto commit mode false 이렇게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기본 설정으로 복원하시려면 다시 set auto commit true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true가 아니고 false로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DB의 내용을 샘플 DB를 만들고 그 다음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다 수행을 하고 인서트 인투 문장을 수행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이게 실제로 DB가 생성되고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레코드가 하나 들어가야 정상인데 지금은 오토 커미트 모드가 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DB 내용을 이 세 줄을 SQL문 세 줄을 한꺼번에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하면 커미트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커미트하고 세미콜론 치면 되죠.
아니면 이제 중간에 뭔가 장애가 생겼다. 이 장애를 사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커미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롤백을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DB나 테이블이나 레코드가 예, 들어갔던 것들이 DB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혀 예, 내용이 다 취소되는 거죠.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ySQL의 오토 커미트 변수 상태를 보는 것은 예, 예, 오토 커미트 예, 변수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기본 값은 1이니까 줄 단위 커미트 모드가 설정된 거죠. 자, 그러면 취소하고 싶으면 예, set auto commit false 예, 지정하시고 역시 변수를 다시 확인하시면 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DB를 하나 생성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샘플 DB에서 DB를 하나 생성하고요. 여기에도 역시 테이블을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네, 이름 예, 주소 전화번호 자, 그리고 레코드를 하나 추가해 보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예, 아직 트랜잭션 모드가 줄 단위 커미트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커미트를 해야지만 이제 실제 내용이 다 이제 DB에 반영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롤백을 하면 이제 지금까지 수행된 게 다 취소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미트 모드를 수행하면 예, DB 내용이 전체가 다 반영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장애가 생기면 이제 롤백을 해서 예, 트랜잭션 오토 커미트 모드가 지금 예, 설정이 취소된 이후부터 이제 전체 내용이 다 취소가 되게 됩니다. 자, 트랜잭션의 ACID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보통 네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해서 약자로 A, C, I, D 속성으로 나뉘는데요. 원자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atomicity 해가지고 all or nothing, 예,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트랜잭션의 기본 속성이죠. 전체가 수행되든지 아니면 이제 예, 취소가 되든지 해서 원자성을 가진다 이거죠. 값이 하나의 값, 한 줄이 수행된 것처럼 똑같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된다 해서 이걸 원자성이라고 보통 분류하고요. 그 다음 일관성. 트랜잭션이 마친 이후에 데이터가 손실나든지 깨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시스턴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이솔레이션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이제 어떤 값을 읽으면서 읽고 쓰면서 동시에 수행될 때 예, 성능보다는 데이터가 이렇게 깨진다든지 또는 이제 성능이 잘 나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요구 조건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간에 이제 어떤 레벨에서 수행을 해야 최적인지, 데이터도 안 깨지면서 성능을 최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이 이제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 이 내용을 다루니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듀러블리티 해서 지속성이라 그러는데요. 예, 트랜잭션이 종료되고 거래가 끝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트랜잭션이 수행이 안 됐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트랜잭션이 종료가 되면 해당 값이 계속 이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성을 묶어서 보통 트랜잭션의 ACID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락이라든지 또는 스레드의 동기화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주제죠. 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통 설명할 때 이제 공유자원이다. 여기 DB에서는 이제 이 DBMS에서는 테이블이나 DB, 레코드 이런 게 되겠죠. 여러 개의 트랜잭션 또는 스레드가 동시에 이런 동일한 테이블이나 동일한 레코드를 지금 접근하려고 할 때 순서를 잡는다든지 동시 읽기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보통 이제 컨커런시 컨트롤, 동시성 제어라고 보통 하는 주제죠. 자, 근데 DB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보통 이제 락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한쪽에서는 라이트를 하고 데이터를 한쪽에서는 읽는다면 아직 값을 라이트 하지 않았는데 읽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돈이다. 내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출금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랜잭션이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계좌가 0이라고 가정하고 한쪽에서는 출금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제가 이제 돈을 넣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돈이 없어서 출금하려고 하면 이제 영원에서는 출금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정상이지만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마이너스 금액에서 마이너스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하면 영원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입금 프로세스가 다 완전하게 끝나면 그래서 계좌의 잔액이 플러스가 되면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 인출 과정이 일어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DB에서는 이제 보통 락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보통 이제 락에 대해서는 이제 락이 걸리면 트랜잭션이 수행돼서 트랜잭션이 끝나는 동안에 락이 도는 거죠. 그래서 접근이 다른 스레드가 해당되는 테이블이나 레코드를 액세스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트랜잭션이 종료되면 그때서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 트랜잭션에서 이 락을 어떤 단위로 걸어야 되느냐가 크게 나뉘는데요. 테이블 단위 락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정 테이블을 액세스할 때 다른 스레드나 트랜잭션은 테이블을 액세스를 못하게 잡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테이블 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중요 테이블들이 있으면 그 테이블을 누가 한 사람이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액세스 못하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줄 단위 락입니다. 줄 단위 락은 한 테이블에 레코드, 그 액세스하는 레코드만 락이 걸리는 거죠. 다른 동일 테이블의 다른 레코드들은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락을 줄 단위 락이라 그러고요. 당연히 이제 성능이 멀티 스레드나 멀티 프로세싱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될 경우에는 줄 단위 락이 당연히 테이블 단위 락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겠죠. 당연히 구현 난이도는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MySQL의 경우에는 이 InnoDB가 줄 단위 락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I3이 테이블 단위 락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락을 사용해서 쓸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MySQL에서 사용하는 기본 스토리지 엔진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지 엔진을 InnoDB나 MyI3으로 바꿔봐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엔진은 테이블 또는 DB 단위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CT 테이블에 스토리지 엔진이 뭔지를 확인해보고 역시 이제 특정 엔진으로 바꿔봐라 하는 게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엔진, 기본 스토리지 엔진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메타데이터, 데이터 딕셔너리인 인포메이션 스키마 DB 안에 있는 엔진스 테이블을 보면 되죠. 여기에 서포트가 디폴트인 값을 찾아서 엔진을 출력해 보면 이 값은 아마 InnoDB가 기본 값일 겁니다. 이 값을 MyI3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set default storage engine 해서 MyI3을 지정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CT 테이블에 스토리지 엔진이 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역시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테이블스 테이블을 보면 안에 테이블 네임이 CT이며 월드인 스키마 DB죠. DB 이름을 지정해서 보면 무슨 엔진 쓰는지가 나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InnoDB겠죠. 그래서 이 InnoDB를 MyI3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지. 자, 그럴 때는 alter 테이블 해서 엔진 값을 InnoDB나 MyI3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MyI3 내용을 InnoDB로 바꿀 때는 문제가 없는데 InnoDB에서 MyI3으로 갈 때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를 덤프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드랍시키고 해당되는 엔진의 테이블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복원시키는 이런 절차를 써야 됩니다. 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안정성 때문에 보통 테이블별 스토리지 엔진은 이런 식으로 alter 명령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트렁케이트를 통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직접 바꾸는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MySQL의 기본 스토리지 엔진을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보면 역시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엔진스 테이블의 디폴트 값을 확인해 보면 InnoDB가 기본 스토리지 엔진이에요. 자, 그래서 InnoDB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줄 단위락을 지원하는 거죠. 자, 이걸 바꾸고 싶으시면 디폴트 스토리지 엔진을 MyI3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MyI3으로 바뀌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생성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MyI3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원래대로 돌리시고 싶으면 InnoDB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CT 테이블에 스토리지 엔진이 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네요. 자, 이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테이블스 여기서 이제 테이블명이 테이블 네임이 CT고 그리고 테이블 스키마 DB명이 월드가 되는 값이 어떻게 DB 엔진이 저장된 걸 보면 InnoDB로 지금 저장되어 있네요. 자, 이걸 바꾸고 싶으시면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전에서. 자, 하지만 이제 alter 명령을 써서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MyI3으로 엔진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원래는 드랍을 하고 나서 다시 새로 생성하는 게 제일 정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격리 수준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자, 트랜잭션에 일관성 없는 데이터를 허용하는 레벨을 지정하는 것을 보통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트랜잭션이 지금 수행되고 있어요. 자, B라는 트랜잭션이 지금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A라는 트랜잭션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B라는 트랜잭션은 아예 접근을 지금 금지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방법을 쓰면 트랜잭션 여러 개가 접근할 때 순서를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그럽니다. 시리얼라이저블. 그래서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을 금지해서 순서를 만드는 거죠. 보통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직렬하고는 좀 용어는 같은데 뜻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근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성능이 안 좋다는 거죠. 자, 성능이 안 좋아서 실제로 멀티스레드나 트랜잭션을 동시에 여러 개를 멀티코어에서 돌리려면 이제 성능을 높이는 게 주목적이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성능을 원하는 수준으로 못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벨들을 좀 더 성능과 데이터의 안정성을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레벨들이 있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볼까요? 리드 언커미티드다. 사실 이 격리 수준은 거의 쓸 일이 없지만 커미트가 되지 않는 데이터를 읽기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미트가 됐다는 말은 트랜잭션이 끝났다는 거죠.
트랜잭션이 지금 돌고 있는 도중에 이 값을 읽기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값이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값을 읽어간다 이거죠.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 값을 읽어가서 뭘 처리를 한다 그러면 데이터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데이터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깨진다든지 잘못 돌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대신에 성능은 최고로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락이 걸리지가 아예 않으니까 성능이 상당히 동시에 여러 개가 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read uncommitted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능은 좋겠지만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read committed라는 아이솔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트랜잭션이 끝난 데이터만 읽어가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역시 데이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여지는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끝난 데이터만 읽어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면 아무래도 데이터가 문제가 읽어간 데이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피터블 리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다른 트랜잭션이 원래 있는 레코드의 값을 수정하는 거는 금지를 하겠다는 거죠. 자, 하지만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는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리드 커미티드의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돌고 있으면 어떠한 형태의 커미티드가 되지 않은, 끝나지 않으면 전혀 접근이 허용이 되지 않는데 리피터블 리드의 경우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는, 그러니까 트랜잭션에 돌고 있다 하더라도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는 허용하겠다는 거죠. 수정하는 거는 이제 역시 커미트가 돼야지만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레벨이 리피터블 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의 아이솔레이션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 순서대로 성능이 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정성은 당연히 역순이겠죠. 자,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블이 가장 안정성이 높지만 성능이 가장 낮은 거고 리드 언커미티드가 가장 높고 가장 성능이 좋지만 안정성은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리드 언커미티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쓸 일이 없고 리드 커미티드, 시리얼라이저블, 리피터블 리드 3가지 중에 선택하는데 보통은 또 시리얼라이저블도 결국은 시리얼라이저블을 쓴다는 말은 멀티스레드나 동시성 제어를 멀티코어를 쓸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개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가지고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어떤 걸 쓸 건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QL에서 지원하는 기본 트랜잭션의 아이솔레이션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select 해서 tx isolation. 트랜잭션을 약자로 tx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tx isolation 값을 읽어서 출력해 보면 트랜잭션 레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 레벨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set tx isolation을 쓰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read committed라는 isolation 레벨을 지정하고 그다음 commit 한 다음에 MySQL 서버를 리부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ySQL에서 지원하는 기본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x isolation 확인해 보면 리피터블 리드가 트랜잭션의 기본 아이솔레이션 값이네요. 이 값을 리드 커미티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값을 보면 리드 커미티드로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뭐 원상복귀를 하고 싶으시면 리피터블 리드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랜잭션과 락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트랜잭션은 장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서비스가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취소시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은 ACD 특성을 가졌다고 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원자성, 일관성, 그 다음에 이제 격리 레벨, 아이솔레이션, 고립성,
그리고 지속성 같은 특징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의 경우에는 크게 봐서 이제 락을 두 가지 레벨을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줄 단위 락과 테이블 락인데 보통 이제 마이 i3은 테이블 락이고 이노DB는 줄 단위 락이죠. 그래서 성능은 멀티 프로세스나 멀티 스레드 상에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될 때 성능은 이제 줄 단위 락이 조금 더 이제 낮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테이블에 해당되는 레코드만 락이 걸리는 게 줄 단위 락이었고, 그 테이블 전체가 락이 걸리는 게 이제 테이블 단위 락이었죠. 그래서 보통 엔터프라이즈 DB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줄 단위 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MySQL에서는 이 이노DB에서 이 줄 단위 락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리 레벨은 성능과 데이터가 이제 깨지지 않도록 이제 이런 일관성 사이를 어느 정도를 원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크게 네 가지 레벨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아주 중요하다, 데이터에. 이러면 시리얼라이저블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전혀 성능 개선이 거의 없죠. 스레드를 만드는 장점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돌아가서 서비스를 해야 성능 향상이 있는데, 순서가 생겨버리면 성능 향상이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이제 너무 데이터를 이제 트랜잭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값을 읽어가고 이러면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성능은 극대화시키지만 데이터의 안정성을 이제 거의 이제 보장 못하는 리드 언커미티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는 커미트된 데이터만 읽어라 이거죠. 트랜잭션이 끝난 데이터만 읽어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블 리드는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는 허용이 되지만 수정하는 것은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커미티드 된 것보다는 리드 커미티드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진다는 거죠. 조금 더 떨어지지만 데이터 안정성은 조금 더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